대바리 재미있는 수학 동화. 엄마 가방 만들기. 보드리는 요즘 가방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수첩 넣는 가방도 만들고, 공책 넣는 가방도 만들고, 스케치북 넣는 가방도 만들었죠. 그런데 며칠 전 보드리는 엄마 가방이 많이 낡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낡았네. 그날부터 보드리는 엄마를 위해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할까요? 스케치북만 하면 될까요? 공책만 하면 될까요? 자, 잘 말라라. 보드리는 슬쩍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의 낡은 가방에 스케치북을 대보았죠. 스케치북보다 작구나. 그런데 방으로 돌아온 보드리는 또다시 갸웃거렸어요. 스케치북보다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공책도 색종이도 수첩도 모두 스케치북보다 작으니까요. 보드리는 또다시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공책을 엄마의 낡은 가방에 대보았죠. 공책보다는 크구나. 보드리는 알록달록한 천에 공책보다 크고 스케치북보다 작은 네모를 그렸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오렸죠. 가위는 조심조심. 꿰매고 뒤집고 끈을 달아서 드디어 엄마 가방 완성! 완성! 보드리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 화장대에 가방을 슬쩍 올려두었죠. 어머, 이게 뭐야? 조금 뒤 가방 선물을 보고 깜짝 놀라는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예뻐라. 크기도 어쩜 딱이야. 엄마가 딱 좋아하는 크기네. 우리 이쁜 보드리, 이리 와. 엄마는 보드리를 꼭 안고 오랫동안 뽀뽀해 주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보드리야, 나도 사랑해. 이것만은 꼭! 두 물건의 넓이를 비교할 때에는 더 넓다 혹은 더 좁다로 나타내. 두 물건의 한쪽 끝을 맞춘 뒤 맞대어 보았을 때 남는 부분이 있는 쪽이 더 넓다라고 말할 수 있어. 대바리 재미있는 수학 동화. 장난감을 이어요. 우와! 안녕, 큰터가. 안녕. 콩콩따 친구들은 매일매일 재미있게 놀아요. 엊그제는 신발 멀리 차기를 했고 어제는 풍선 크게 불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장난감 길게 잇기를 할 거예요. 대바리가 친구들에게 놀이 방법을 설명해요. 얘들아! 각자 가져온 장난감들을 길게 이으면 돼. 가장 길게 잇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았지?
좋아, 좋아. 그럼 시작! 시작 신호와 함께 콩콩따 친구들이 장난감을 이어요. 대바리는 장난감 자동차와 야구 방망이를 잇고, 초록이는 축구공, 애벌레 인형, 장난감 비행기를 잇죠. 보송이는 물총과 장난감 청진기를 잇고, 말랑이는 장난감 기차와 앵무새 인형을, 큰턱이는 장난감 국자와 마법 지팡이를, 보드리는 예쁜 인형과 악어 피규어를 이어요. 모두 길게 이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장난감을 다 이은 친구들이 대바리 옆으로 옹기종기 모여요. 서로 자신이 가장 길게 이었다고 자랑하죠. 내가 제일 길게 이었어! 나야 너! 나라고! 나도! 나도! 이제 누가 가장 길게 이었는지 재볼까? 그런데 이런, 시작하는 곳도 제각각, 방향도 제각각이어서 누가 더 길게 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친구들 모두 갸우뚱 고개만 기울이죠. 잠시 뒤 큰턱이가 바닥에 선을 그으며 말해요. 안 되겠어. 이 선에 맞춰 오른쪽으로 다시 이어보자. 그래! 맞아. 나도 같이 해! 콩콩따 친구들은 제 장난감들을 가져와 다시 길게 이어요. 그러자 누구 것이 가장 긴지 한눈에 들어와요. 우와! 한쪽 끝에 맞추니 한눈에 보이네! 그러게 말이야. 우와! 친구들이 무릎을 탁 쳐요. 오늘의 우승자는 대바리가 오늘의 우승자를 발표하려고 해요. 오늘의 우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발표해 줄래요? 이것만은 꼭! 두 물건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더 길다 혹은 더 짧다로 나타내. 한쪽 끝을 맞추고 다른 쪽 끝을 비교했을 때 남는 부분이 있는 쪽이 더 길다라고 말할 수 있어. 대바리 재미있는 수학 동화. 똑같이 나눠요. 얘들아, 주스 마시자. 뿔뿔이가 한 손에 주스병을 들고 나타났어요. 주황빛이 도는 상큼한 오렌지 주스였죠. 콩콩따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컵을 가지고 뿔뿔이에게 후다닥 갔어요. 좋아! 나도! 와! 생각만 해도 침이 꼴딱 넘어갔죠. 그런데 둥근 모양, 네모난 모양, 울퉁불퉁한 모양 등 컵 모양이 제각각이네요. 큰 컵, 작은 컵, 컵 크기도 제각각이고요. 어떻게 해야 똑같이 나눠 마실 수 있을까요? 높이만 같으면 되지 뭐. 빠름이가 통이 넓고 큰 컵을 내밀며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거렸어요. 안 돼! 내 컵은 너무 좁단 말이야. 내 컵은 납작해서 안 돼.
내 컵은 울퉁불퉁해서 안 되는데. 하긴 높이에 맞추면 어떤 친구는 많이 마시게 되고 어떤 친구는 조금 마시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땅땅. 한참을 고민하는데 보드리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 내 컵으로 나눠줄게. 뭐? 친구들은 보드리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내 컵에 선을 긋고 그 선만큼 따르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컵에 딱 그만큼씩 따라주는 거지. 에헤? 우와, 그러면 똑같겠는걸? 친구들은 보드리 꾀가 마음에 들었어요. 똑같이 나눠 마시니 더 맛있는걸? 맞아. 친구들은 주스를 나눠 마시며 활짝 웃었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우와, 맛있다. 맛있어. 오, 맛있다. 맛있다. 이것만은 꼭. 드리는 주전자나 물병, 컵 같은 그릇의 안쪽 공간의 크기를 말해. 서로 다른 그릇의 드리를 비교하려면 같은 컵을 이용하면 돼. 같은 컵에 물을 담은 뒤 각각의 그릇에 부어서 몇 컵을 부어야 그릇이 차는지 살펴보면 돼. 대발이 재미있는 수학 동화. 시소가 팽팽. 안 돼! 너희는 둘이고 나는 혼자잖아. 안 돼! 에이, 초록이는 무게도 얼마 안 나가잖아. 아침부터 놀이터가 시끄러웠어요. 대바리와 말랑이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래? 빠름이가 묻자 말랑이가 씩씩거리며 대답했어요. 시소를 타는데 나는 혼자 타고 대바리는 초록이랑 같이 타겠대. 왜 나만 혼자야? 으이. 아무래도 말랑이가 화가 난 것 같았죠. 그래. 그럼 말랑아, 내가 너랑 탈까? 말랑이 기분을 풀어주려고 빠름이가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대바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빠름이는 무겁잖아! 그 소리에 미끄럼틀에서 놀던 파닥이도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얘들아! 이렇게 싸우지 말고 직접 무게를 재어 팀을 만들어봐. 파닥이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게? 그걸 어떻게 재는데? 그야 쉽지. 파닥이는 먼저 시소 양쪽에 말랑이와 초록이를 타게 했어요. 그러자 시소가 말랑이 쪽으로 쾅 기울었죠. 내가 훨씬 무겁네. 이번엔 초록이 대신 대바리가 타볼래? 파닥이는 초록이 자리에 대바리를 앉혔어요. 그러자 시소 양쪽이 비슷해졌죠. 오, 둘이 비슷하네. 그럼 이제 대바리 대신 빠름이가 타볼래? 파닥이는
다시 빠름이를 대바리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소가 빠름이 쪽으로 쾅 기울어졌죠. 좋아. 그러면 오른쪽에는 말랑이와 대바리, 왼쪽에는 빠름이와 초록이가 타봐. 말랑아, 앞에 앉을게. 그래. 대바리는 쭈뼛거리며 말랑이 앞에 앉았어요. 어서 와. 여기 앉아. 초록이도 빠름이 앞에 앉았죠. 그러자 시소가 일직선이 됐어요. 우와! 우리가 저쪽을 들어올렸어! 말랑이와 대바리는 손바닥을 마주치며 기뻐했어요. 우와! 우리가 저쪽을 들어올렸어! 우와! 우리가 들어올렸다! 기분이 풀린 말랑이와 대바리는 늦은 저녁까지 시소를 타며 신나게 놀았답니다. 이것만은 꼭! 무게는 물건의 무거운 정도를 말해.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려면 손으로 직접 들어보거나 양팔 저울의 양쪽에 물건을 올려 무엇이 더 무겁고 가벼운지 비교해 볼 수 있어. 대바리 재미있는 수학 동화. 네모 맞죠? 대바리와 친구들이 민속촌에 갔어요. 민속촌은 옛날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뭐야 무슨 뭐야? 일인데 그래요? 아이, 저기 무슨 무슨 일인데 말이야? 그래? 뭐야, 뭐야? 저게 궁금해. 신기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와집 앞에 모여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자, 여러분! 사회자가 기와집 앞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당에서 네모난 놀잇감을 가장 많이 찾아오는 분께 상금 10냥을 드립니다! 우와! 대바리와 친구들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상금이 있다잖아요. 찡!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마당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대바리와 친구들도 마당으로 들어가 놀잇감을 집었죠. 시작했어. 얼른. 얼른 집어야 돼. 자, 얼른 가자. 내가 간다. 이 대바리가 간다. 세모, 네모 할 것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었어요. 곧 사회자가 사람들을 다시 모았어요. 이제 확인해 볼까요? 대부분 가지고 나온 네모난 놀잇감이 3가지를 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할아버지 팀만 4가지를 가져와 우승 후보가 되었죠. 아유, 우리가 우승 후보야. 잘했어. 자, 우리 어린이들은 몇 가지를 가져왔는지 볼까요? 몇 개 가져왔어요? 제기, 바람개비, 줄다리기 밧줄, 연, 그네 발판, 공기알, 굴렁쇠, 유리구슬, 널, 팽이. 한참을 살펴보던 사회자는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하나, 둘, 셋. 네모난 것은 연, 그네 발판, 널 3가지뿐이네요. 4가지를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김모기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네모죠? 오? 그러고는 줄다리기 밧줄을 움직여 네모를 만들었어요. 어허! 그럼 할아버지 팀처럼 4가지군요. 동점이니까 열량을 반으로 나눠. 잠깐만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록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약이야, 약이. 에이, 뭐야? 초록이는 바람개비 가운데에 있는 철사를 툭 뽑았어요. 이렇게 하면 네모 맞죠? 초록이께 다들 입을 쩍 벌렸죠. 와! 아유, 뭐야? 네모가 됐잖아. 대바리와 친구들은 상금 열량으로 네모난 호박엿을 샀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맛있게 먹으며 신나게 놀았답니다. 맛있다. 하나 더 먹어. 와, 맛있다. 이것만은 꼭. 물건들을 분류할 때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 분류 기준이 모양이 되면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울퉁불퉁한 모양 등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어. 대바리 재미있는 수학 동화. 귤은 과일 가게로. 말랑이 마음이 쿵쾅쿵쾅 난리가 났어요. 엄마 심부름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귤 10개, 귤 10개, 귤 10개, 귤 10개. 말랑이는 뭘 사야 할지 중얼거리며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는 치킨 가게도 있고 문구점도 있어요. 떡집도 있고 옷가게도 있죠.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데 귤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던 말랑이는 가까이 있는 생선 가게로 갔어요. 귤 좀 주세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말랑이를 이상한 듯 쳐다봤죠. 어? 아유, 귤을 왜 여기서 찾니? 귤이 여기 어딨어? 말랑이는 부끄러워서 서둘러 가게를 벗어났어요. 말랑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옆에 있는 떡볶이 가게로 갔어요. 저 귤 좀 주세요. 떡볶이집 아저씨는 이상한 듯 물었죠. 귤? 굴? 뭐? 말랑이는 놀라서 또다시 가게를 벗어났어요. 말랑이는 빨개진 얼굴로 채소 가게에 갔어요. 귤 있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 귤은 채소가 아니야. 말랑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말랑이는 울상이 되어 시장을 둘러봤어요. 그때 문방구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얘야, 귤을 사려면 과일 가게로 가야 해. 과일 가게요? 과일 가게로 가. 파는 종류에 따라 가게가 다르거든. 귤이나 사과 같은 과일은 과일 가게에서 팔고, 갈치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생선 가게에서 팔아.
콩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는 채소 가게에서 판단다. 그제야 말랑이는 왜 다들 자기를 이상하게 여겼는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럼 과일 가게는 어디예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시장 골목 끝에 있다고 일러주었죠. 아유, 저쪽 끝에 있어. 아,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말랑이 걸음이 산들산들 가벼웠어요. 귤 사온 걸 보면 엄마가 많이 놀라시겠지? 귤들도 신이 나 덩실덩실 춤을 췄죠. 오호, 이것만은 꼭! 물건들을 분류할 때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 같은 성질을 가진 종류가 기준이 되면 재활용품은 플라스틱, 종이, 비닐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식재료는 생선, 채소, 과일 등으로 나눌 수 있어. 대박이 재미있는 수학 동화. 색깔 나라 보드리 공주. 옛날 옛적 색깔 나라에 보드리 공주가 살았어요. 보드리 공주는 운동하는 걸 싫어했죠. 보드리 공주가 좋아하는 건 단 하나, 핑크색뿐이었어요. 핑크색 정말 좋아. 어떻게 해야 공주가 운동을 할까? 색깔 나라 왕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세상의 초록색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꿔버렸답니다. 어이짜, 어이, 핑크가 되어라. 나뭇잎도 핑크가 되고 녹색 신호등도 핑크가 됐죠. 어머, 숲이 너무 예뻐요. 보드리 공주는 숲속을 뛰어다녔어요. 핑크 나무에 둘러싸여 춤도 췄죠. 왕은 공주를 보고 허허하고 흡족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보드리 공주는 싫어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김치였어요. 김치 먹기 싫어요. 빨개서 매울 것 같아요. 식사 시간만 되면 입을 꾹 다물고 고집을 부렸죠. 이를 어쩌나. 어떻게 해야 공주가 김치를 먹을까? 색깔 나라 왕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마침내 세상의 빨간색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꿔버렸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핑크색으로 변해라. 하이! 김치와 딸기도 핑크색이 되고 소방차도 핑크색이 됐죠. 김치가 너무 예뻐요. 보드리 공주는 김치를 먹고 콧노래를 불렀어요. 김치볶음밥도 만들어 먹었죠. 아. 왕은 공주를 보고 허허하며 흡족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신하 한 명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아유, 전하, 지금 길이 난리가 났습니다. 녹색 신호등이 켜지지 않아 사람들이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고 차들이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아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왕은 부랴부랴 거리로 나갔어요. 어이, 아이고 이런. 아유. 어머머머 어떡해. 어허. 모든 색깔은 저마다 하는 일이 있거늘. 내 생각이 짧았도다. 왕은 크게 후회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색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답니다. 아유, 색깔이여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라. 호이. 보드리야, 이제 왜 세상이 여러 색인지 알겠지? 엄마는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보드리는 제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제 그림은 아주 위험했군요. 몰랐어요. 보드리는 크레파스를 들고 하나 둘 새로운 색을 덧칠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소방차. 이것만은 꼭! 물건들을 분류할 때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 분류 기준이 색깔이 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어. 그러면 빨간색 바지와 빨간색 티셔츠, 빨간색 양말이 하나로 묶일 수 있어. 대바리 재미있는 수학 동화. 단짝 친구들. 지우개랑 풍선. 우리들은 친구. 지우개랑 풍선이 친구라고? 대바리는 고개만 갸우뚱거리죠. 그럼 당연하지. 고무로 만든 우리는 쭉쭉 늘어나고 휙휙 구부러지는 닮은 것이 많은 단짝 친구야. 쭉. 오? 우와. 숟가락이랑 가위. 우리들은 친구. 숟가락이랑 가위가 친구라고? 초록이는 고개만 갸우뚱거리죠. 그럼 당연하지. 쇠로 만든 우리는 빨리 뜨거워지고 엄청나게 단단한 닮은 것이 많은 단짝 친구야. 불끈불끈. 뜨거. 바가지랑 물총. 우리들은 친구. 바가지랑 물총이 친구라고? 파다기는 고개만 갸우뚱거리죠. 그럼 당연하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우리는 알록달록 예쁘고 새털처럼 가벼운 닮은 것이 많은 단짝 친구야. 아하, 가볍다고. 둥둥 뜬다고. 와! 연필이랑 의자. 우리들은 친구. 연필이랑 의자가 친구라고? 오? 큰턱이는 고개만 갸우뚱거리죠. 오? 그럼 당연하지. 나무로 만든 우리는 불에 잘 타고 다듬기 쉬운 닮은 것이 많은 단짝 친구야. 다듬기가 쉽다고. 불에 잘 탄다고. 어? 세상에는 단짝 친구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데 나는 누구와 단짝 친구지? 저기 있다. 잘 웃고 잘 노는 나의 친구들. 친구들아, 안녕. 안녕. 안녕.
이것만은 꼭! 물건들을 분류할 때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 물건을 만든 재료가 기준이 되면 플라스틱, 유리, 종이, 헝겊, 나무, 쇠 등 만든 재료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어. 대바리 재미있는 수학 동화. 도화지 주세요. 보송이가 도화지를 사러 문구점에 갔어요. 그런데 도화지 크기가 너무 다양하네요. 뭘 사야 되지? 보송이는 눈만 껌벅거렸어요. 정말 많다. 스케치북보다 크니 작니? 글쎄요. 공책보다 크니 작니? 글쎄요. 이것보다 크니? 아니면 이것보다 작니? 글쎄요. 문구점 아저씨가 물어도 보송이는 고개만 갸우뚱거렸죠. 때마침 말랑이가 문구점에 왔어요. 아저씨, 도화지 주세요. 가로가 이 연필 3번 이은 것과 같아요. 알았다. 하나, 둘, 셋. 아, 이거구나. 아저씨는 연필로 길이를 재어 알맞은 종이를 주었어요. 빠름이도 문구점에 왔어요. 아저씨, 도화지 주세요. 가로가 이 지우개 10번 이은 것과 같아요.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다. 아저씨는 지우개로 길이를 재어 알맞은 종이를 주었어요. 우와. 조금 뒤 대바리도 문구점에 왔어요. 아저씨, 도화지 주세요. 가로가 이 필통 2번 이은 것과 같아요. 그래. 하나, 둘. 여기 있다. 와,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필통으로 길이를 재어 알맞은 종이를 주었어요. 물건으로도 길이를 잴 수 있구나. 보송이는 불이 나게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색연필로 도화지 길이를 쟀죠. 하나, 둘, 셋. 와. 혹시 몰라 찻숟가락으로도 쟀어요. 이걸로도 하나, 둘, 셋, 넷. 와. 가위로도 쟀고요. 보송이는 다시 문구점에 갔어요. 아저씨, 가로가 색연필 3번 이은 것과 같은 도화지 한 장 주세요. 이 가위 2번이나 찻숟가락 4번 이은 것과도 같아요. 그래, 알았다. 문구점 아저씨는 색연필로 길이를 쟀어요. 찻숟가락과 가위로도 길이를 쟀죠. 마침내 보송이는 원하는 종이를 사게 되었네요. 우와, 드디어 나도 받았다. 우하하. 도화지를 가슴에 안은 보송이는 폴짝폴짝 뛰며 집으로 갔답니다. 이거 가져가야지. 이것만은 꼭! 자가 없더라도 색연필이나 지우개, 클립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해 물건의 길이를 잴 수 있어. 이때는 색연필 길이는
지우개 4번입니다. 줄의 길이는 색연필 7번과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 대바리 재미있는 수학 동화. 멋지게 만들어 볼까? 오늘은 유치원에서 다 같이 요리하는 날이에요. 와, 신난다. 자, 콩콩 따 친구들은 앞치마도 입고 손도 씻고 머리 수건도 두르죠. 아이들은 두근두근 신이 나요. 산적을 만들어요. 자, 오늘 만들 요리는 산적이에요. 무서워. 무서운 산적을. 난 산적이요. 산적을 만들어 볼까? 깜짝 놀란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이 미소 지어요. 어? 산적은 길쭉하게 썬 재료를 꼬치에 꿰어 구운 음식이거든요. 자, 모두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네! 꼬치는 위험하니까 모두 조심해요. 네! 아이들이 우렁차게 대답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꿰어야지. 큰터기가 고기와 햄만 꼬치에 꿰어요. 고기랑 햄이랑. 먹고 싶은 양만큼 크기도 제각각 다르게 꿰죠. 삐뚤빼뚤한 산적이 만들어지네요. 나는 무조건 많이 꿰 거야. 대바리가 재료를 꼬치에 마구 꿰어요. 무조건 많이. 손이 닿는 대로 대충대충 깨져 엉망진창 산적이 만들어지네요. 나는 예쁘게 꿰어볼까? 뾰족이가 재료를 하나씩 꼬치에 꿰어요. 곰곰이 생각하며 차근차근 꿰죠. 이거랑 그 다음에는 이거. 와, 예쁘다. 근사해. 근사한 산적이 만들어지네요. 우와, 뾰족이가 만든 산적 멋지다. 친구들의 칭찬에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죠. 오, 규칙을 만들어 꿰었구나. 규칙? 규칙이 뭐지? 규칙이라는 말에 대바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규칙은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 규칙처럼요. 맞아.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나 수가 일정하게 변하는 것도 규칙이란다. 그것도 규칙이구나. 우와. 선생님은 뾰족이의 산적을 가리키며 말해요. 그러고 보니 밥, 고기, 햄, 단무지가 반복되네요. 그래, 반복되는 규칙이 있어서 멋진 거야. 이렇게 멋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도 멋지게 만들어 볼까? 우와! 규칙에 맞게 만들어봐야지. 예! 나도 규칙에 맞게 만들 거야. 규칙에 맞게 만드니까 정말 근사해. 이것만은 꼭! 규칙은 모양이나 수가 배열되어 있을 때 일정하게 변하는 법칙을 말해. 이러한 규칙을 알면 다음에 올 모양이나 수를 알 수 있지.